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자은개발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피곤하다는 댓글을 받고 지난주에는 쉬었습니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정말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요즘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많고 바빠져서 간간이 너무 피곤한 것 같다 하면은 한 주쯤은 또 쉬겠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앞서 1인 개발과 관련된 영상을 2개 만들었었죠. 1인 개발이 무엇인지,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되는지 설명하면 1인 개발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은 모두 다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1인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력이 좋은 사람도 이상한 아이템을 들고 투자를 받겠다고 온다면 투자를 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그 사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회사를 다니다가 처음 창업하겠다고 나오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똑똑하다 하더라도 사업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많이 알아보고 고민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떤 아이템이 될지 안 될지 감이 잡히기도 하지만 첫 시도에 성공하기는 어렵고 실패는 필연적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패를 얼마나 줄이는지가 성공과 더 가까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 아이템을 잡고 개발을 시작하면 출시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템을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템을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수익화가 가능한가입니다. 회사를 안 다니고 1인 개발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만들 때는 재밌지만 결과적으로 수익화를 하지 못하면 서비스가 유지될 수 없고 자신감은 줄어들고 배고파집니다. 혼자 개발을 한다고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발자가 아닌 사업가의 마인드로 어떤 아이템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대부분 작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회사에서 개발자가 늘 그렇듯 사업 준비 과정은 뛰어넘고 바로 개발로 직행하는 경우인데요. 사업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 초기만큼은 내가 개발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1인 개발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아이템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과 뭐가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같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아이템 중 하나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을 만들고 싶어요. 오프라인 무인 매장으로 로봇팔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원하는 각도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잘 알지도 못하고 수익이 안 될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단순히 하고 싶은 거 말고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잘 알던 분야에서 어떤 것을 IT 서비스화 시키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돈을 낼지 찾아봐야 합니다. 이전에 소개한 가계부 서비스도 그런 경우예요. 내가 원하는 가계부 서비스가 이 세상에 없는데 이런 것을 내가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하면서 가계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러한 생각은 대중들의 생각을 대변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만든 가계부가 가치가 높은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최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또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언제나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요리사고 미식가여서 동네별 맛집을 잘 알고 있다면 맛집 서비스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99.9%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맛집, 지도를 만들려는 노력은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 수천 번이 있었는데 모두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맛집을 찾고 싶은 사람은 분명히 많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맛집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잘 만들면 성공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서비스가 없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너무나 큰 자기 확신과 아이템에 대한 사랑은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는 해주지만 시장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업화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던 신기한 아이템은 어떤 분이 출판업계에 있는데 출판을 하려고 하면 책을 만들 종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종이의 재질이나 무게, 크기, 페이지 수에 따른 분량과 가격,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서 주문을 하여야 합니다. 한 번에 1000권이 넘는 책을 인쇄하는 것인데 옵션은 많고 조금이라도 숫자가 틀린다면 난리가 나겠죠. 기존에는 전화로 물어보고 주문을 했겠지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주문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고 기록에 남는 주문서를 앱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스토리를 듣다 보면은 아이템 선정이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아마 관련 업종 종사자가 아니었으면 생각해내기 어려운 아이템이었을 거예요. 이런 아이템은 현장에서 니즈를 파악했고 거래처도 확보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출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접근성이 높은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자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꾸준히 수익화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마케팅 없이도 입소문이 나고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도 커지면서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나의 관심사, 시장의 니즈, 수익화 가능성, 개발 난이도와 분량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잘 맞아야 사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서 머리가 아프죠. 이런 요소들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다른 아이템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친구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광고를 보는데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은 광고를 마구마구 눌러대는 광고계의 VIP였어요. 어린이를 위한 앱에서는 광고 수익을 제한해야 될 정도로 많은 수익을 만들어 주었었죠.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앱은 누가 만들까요? 어린이가 만들지 않습니다. 어른이 만듭니다. 어떤 머리 좋은 어른이 자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린이들을 관찰하고 만든 거예요. 재작년에는 트로트 앱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트로트 영상을 보여주거나 노래만을 들려주는 앱인데 광고로 큰 돈을 벌었고 수많은 카피캣이 생겨났습니다. 역시 어르신들이 이런 앱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내가 모르는 트렌드는 사실 하루 종일 앱을 찾아보는 사람이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앱 다운로드 잘 안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흥행되는 앱들이 언제나 있어 왔어요. 내가 첫 번째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잘 나가는 앱에 아류작을 빠르게 더 잘 만들어서 시장의 안착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많이 하다 보면 앱을 찍어내는데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TV에서 트로트가 열풍이네 하면 이거 돈 되겠다 하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유튜브 API를 써서 트로트 앱을 만드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규 수요가 몰리는 트렌디한 앱이나 꼭 나는 아니어도 누군가가 필요할 것 같은 앱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의 장점은 깊은 연구나 개발이 없어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스마트폰 나침반 앱을 만들어서 수년째 광고 수익을 얻고 잘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침반에 대해서 깊은 애착이나 사업화의 가능성을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은 나침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만들고 광고를 하며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앱이라도 반드시 사업 조사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세를 알려주는 앱이 아닌 사주팔자를 봐줄 때 도움이 되는 앱은 UI, UX가 처참합니다. 사주를 보는 좋은 앱이 없는 이유는 개발자인데 사주팔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적어서 그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UX, UI를 개선해서 내가 더 잘 만들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적은데 그런 사람이 한 번 구입해서 평생 쓴다면 수익이 많이 나진 않을 거예요. 사주팔자가 아닌 장명에 도움을 주는 앱은 어떨까요? 이거는 돈이 됩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평생 몇 번 없는 일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이름을 짓기 위해서 앱에서 결제를 합니다. 우리 손주가 평생 쓸 이름을 확인하는데 몇천 원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요. 매년 사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과 매년 손주가 태어나는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이름 짓는 앱을 평생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압도적으로 이름 짓는 서비스가 수익성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 나가다 보면 비슷한 분야라도 사업성이 나오는 분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 보는 것의 단점은 원래 관심이 있던 분야가 아니기에 내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새로운 분야를 계속 찾아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 예측이 조금은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러 번 시도해 보면서 성공 가능성을 보는 방향이 될 거예요. 아이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큰 수익이 생기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관리를 잘못하면 전체 광고나 개발자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어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라는 것은 없으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서 사업 구상을 하던 사람은 첫 번째 방법을 쓰고 아이템에 대한 큰 선호 없이 1인 개발로 뛰어든 개발자는 두 번째 방법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의 경우 규모가 좀 더 큰 사업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꾸준히 1인 개발을 원한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아이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적당한 아이템만 잘 잡으면 누구나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가 부족해서 필요해서 노력을 들여 만드는 것이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많이 고민하고 해보다 보면 이제는 혼자 뭘 해도 굶어 죽지는 않겠네 생각이 들 때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사업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저도 평생 무언가를 만들면서 1인 개발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잡히기까지는 회사를 관두고 한 2-3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먹어도 개발을 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 회사를 나와서 팀을 만들고 대성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확률로 따지면 98%는 실패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결단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왕 한다면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개발자였습니다.